베빈 메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베어링 재질이죠. 베빈, 켈빈 메탈, 베빈 메탈. 베빈 메탈은 주석에다가 안티몬, SB, 구리, 주석 안티몬 구리 합금으로 베어링에 사용된다. 옳은 것을 묻고 있네요. 끝났네요. 답이 1번입니다. 고용체 합금의 시효경화, 일정 시간이 지나고 나면 경화돼 버리는 이러한 시효경화를 위한 조건으로 옳은 것은 금냉에 의한 제2의 석출이 잘 이루어져야 된다. 고용체 용해도 한계가 온도가 낮아짐에 따라서 고용체 용해도 한계가 온도가 낮아지면은 용해도 한계가 증가해야 한다. 62번 증가해야 한다. 감소해야 되죠. 온도가 낮아짐에 따라서 감소해야만 온도가 낮아짐에 따라서 용도 한계가 감소해야만 단단해지고 경화된다. 기지상은 단단하여야 하며 기지는 단단하고 석출물은 연한상이 된다. 시효 경화는 그 반대죠. 기지상은 연하고 석출물은 단단해야 된다. 이렇게 됩니다. 최대 강도 및 경도를 얻기 위해서는 기지 조직과 정합 상태를 잘 이루어야 한다. 정합 상태를 이루어야만 한다. 맞아요. 62번에 4번이 되겠습니다. 62번에 4번. 63번에 고망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헤드필드 스틸이라고 한다. 헤드필드 스틸. 고망간. 고온에서 선행하면은 M3C 63번이죠. M3C가 석출하여서 취약해진다. M3C가 석출되어서 취약해진다. M3C가 MNC죠. MNC. 탄화망간이 된 MNC가 됩니다. 잘못 썼네요. MNC가 석출하여 취약해진다. 맞아요. 고온에 선행하면은 MNC가 석출하여 취약해진다. 초성 변형 중 가공 경화성이 없다. 고망간강은 가공 경화성이 좋죠. 인장 강도는 높습니다. 1200도 부근에서 검냉 고망간 마르텐사이트 상으로 될 수 있다. 이런 건 아니고요. 이렇게 해서 답은 선행하면은 석출이 돼서 취약해질 수가 있다. 플라스틱 재료의 일반적인 특징으로 옳은 것은 내구성이 매우 높다. 일반 스틸보다 내구성이 좋나요? 그렇지 않죠. 완충성 좋아요. 자기 윤활성이 거의 없다. 윤활성이 있죠. 플라스틱도. 옳은 것을 묻고 있어요. 옳은 것. 매우 높아요. 매우 낮다가 아니라. 내구성이 매우 높다가 아니라 낮다. 윤활성이 거의 없다. 윤활성이 있는, 그 다음에 복합화에 대한 재질의 계량이 가능하다. 이것도 맞죠. 특징은 옳은 것을 묻어요. 그러니까 이게 가장 맞네요. 자기 윤활성이 거의 없다는 윤활성이 없어요. 윤활성이, 그래, 64번 같은 경우는. 그래서 복합화에 의한 재질의 계량이 가능하다. 현미경 조직 검사를 실시하기 위한 철강용 부식제로 오는 것은 철강용 부식제로 오는 것은 왕수다. 질산 용액이다. 나이탈 용액이다. 이것도 시험에 좀 자주 나오네요. 나이탈 용액이죠. 나이탈 용액. 상온의 금속을 가열했을 때 체심입방 격자에서 면심입방. 체면체라고 하죠. 상온. 체면체라고 하는데 이때 체는 델타철 상태. 면심입방은 감마철 상태.
요거는 알파철 상태 이렇게 보면 되죠. 그래서 체심입상 격자에서 면심입방 격자는 오스테나이트 A3 변태점이에요. A3 변태점이 바로 체심입방 격자다. 요거는 델타철은 A4 변태라고 그러죠. 요거는 A2 변태 또는 알파철은 A1 변태예요. 따라서 A3 변태가 답이 되겠습니다. 스테인리스 강을 조직에 따라 분류할 때 기준 조직이 아닌 것은 기준 조직에는 페라이트, 펄라이트, 오스테나이트 이 세 가지 조직이 있죠. 페라이트, 펄라이트, 오스테나이트, 시멘타이트 이런 조직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67번 같은 경우 페라이트, 펄라이트, 오스테나이트, 스테인리스라고 했어요. 스테인리스. 잘못 봤습니다. 스테인리스에는 오스테나이트가 있고요. 페라이트가 있고 마르텐사이트 계가 있어요. 시멘타이트 계라는 말은 없습니다. 이런 말은 없어요. 당금질의 공석, 이거는 금냉 조직이죠. 물 속에다가 하면 금냉이니까 가번이죠, 가번. 그래서 나타내는 조직은, 가와 같은 조직을 나타내는 조직은 금냉 조직이니까 마르텐사이트 조직이죠. 마르텐사이트 조직. 다음에 이제 이런 멀리 가면 공냉 조직은 오스테나이트 이런 거. 다음에 공냉과 금냉의 베나이트 조직이라는 거, 펄라이트 조직이라는 거. 항원 열처리에 대한 해당하는 것은 열처리 중에 항원 열처리에 해당하는 그런 것은 항원 열처리 방법은 노멀라이징이죠. 균질화하는 거예요. 균질화. 항원 열처리에 해당하는 것이 69번. 항원 열처리 해당하는 항원 열처리 이 말 잘못했네요. 이거는 뜨임, 풀림, 잘못했어요. 노멀라이징 이거는 그 일반 열처리. 항원 열처리는 마켄칭이죠. 마켄칭이 있고요. 마템핑이 있고 오스템핑이 있고 이런 게 있어요. 오스포밍이 있고 항원 열처리에는 오스포밍, 마켄칭 조직이 있어요. 마켄칭. 그다음에 오스포밍, 마켄칭, 또한 마템핑, 마템퍼 조직 이런 거예요. 일반 열처리 중에 노멀라이징, 어닐링, 뜨임, 마켄칭이 바로 항원 열처리 조직이에요. 고강도 합금으로서 항공기용 재료에 많이 적용되는 게 드랄루민이죠. 그게 초드랄루민. 초드랄루민. 알구마망, 알루미늄, 구리, 마망, 마그네슘, 망간, 니켈, 규소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이런 것이 초드랄루민.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70번에 4번. 유체토 컨버터의 주요 구성 요소가 아닌 것은 펌프, 스테이트, 터빈, 펌프, 스테이트 세 개로 되어 있어요. 릴리프 밸브는 일종의 압력 조정 밸브로서 고압의 압력을 낮추기 위해서 압력을 빼주는 거죠. 압력을 낮추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게 릴리프 밸브입니다. 미터 아웃 회로라고 하면 미터 인 회로하고 미터 아웃 회로는 제어 기준이 피스톤 앞이냐 뒤냐 이거죠. 여기서 제어를 하면 요거는 피스톤이 있으면 여기는 미터 인이 돼요. 여기는 미터 인. 입구 측을 제어하느냐 출구 측을 제어하느냐. 요거는 입구라고 하고요. 출구는 이쪽이죠. 출구 제어냐 입구 제어냐 이거예요. 피스톤 속도를 제어하는 회로고요. 유량 제어 밸브를 실린더 입구 측에 설치한 회로이다. 이거는 미터 인 방법이죠. 그 다음 기본형은 부하 변동이 심한 공작기기 이송에 사용된다. 실린더에 배압이 걸림으로 끌어당기는 하중이 작용해도
자주 할 염려가 없다. 맞죠? 밑에 아웃 쪽. 이쪽을 제어하니까. 따라서 입구 측이 아니라 출구 측이죠. 출구 측에 설치하는 게 되겠습니다. 72번은 2번이 틀렸어요. 압력 제어 밸브의 종류가 아닌 것은 체크 밸브죠. 체크 밸브. 이거는 방향 제어란다. 방향 제어 밸브. 감압 밸브 압력, 카운트 밸런스 압력, 릴리프 밸브 압력 제어 밸브. 유압구의 구비 조건은 적절하지 않은 것은 반드시 압축성이 아니라 비압축성이어야 돼요. 답 1번 틀렸네요. 점도 지수는 커야 되고요. 열을 방출시킬 수 있어야 되고 기름 중에 공기를 분리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이 좋죠. 비압축성이어야 한다. 유압 장치의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원격 제어가 가능하다. 유압 장치 제어에서 소형 장치로 그렇죠. 큰 출력을 얻을 수 있고 먼지나 이물질에 의한 고정의 우려가 없다. 먼지 이물질이 들어가면 고장 우려가 있죠. 여기 틀렸어요. 적절하지. 먼지 이물질이 들어가면 안에 끼면은 윤활이 잘 안 된다거나 피스톤이 움직일 때 오히려 기포가 발생돼서 작동 불량이 될 수도 있죠. 이런 것은 뭐 캐비테이션 현상이라든가 또는 베이퍼락이라든가 이런 게 걸릴 수가 있겠죠. 유압 실린더의 취급 및 설계 시 주의사항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적당한 위치에 공기 구멍을 장치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유압 실린더가 작동하다가 공기 구멍이 없으면은 진공 상태가 돼버리면 피스톤이 안 움직이는 경우가 생기죠. 쿠션 장치 및 쿠션 밸브는 감속 범위의 조정으로 사용되기도 하죠. 쿠션 장치는 쿠션 링은 헤드 엔드 축에 흐르는 오일을 촉진한다. 쿠션 링이 오일을 촉진한다고요? 이건 좀 이상한데요. 원칙적으로 더스트 와이퍼를 연결해야 된다. 더스트는 먼지, 와이퍼 같은 거 이런 걸 연결한다. 그런데 76번 같은 경우는 쿠션 장치인 쿠션 헤드 엔드에 흐르는 엔드 축에 흐르는 오일을 촉진이 아니죠. 촉진을 많이 틀렸어요. 쿠션 링은 오일을 이렇게 닦아준다거나 오일을 끌어당겨서 오일 자체를 제거해주는 역할을 하겠죠. 따라서 오일 촉진에 오일 제거 작용을 한다. 이 말이 맞습니다. 따라서 3번 틀렸고요. 자, 다음 그림과 같은 이거는 뭐 1번은 뭐냐? 파일럿이네, 파일럿. 릴리프 밸브다, 스톱이다, 부부와 카운트. 릴리프 밸브죠. 릴리프 밸브. 압이 어느 정도 이게 지금 유압 펌프에 압이 들어가면은 압이 너무 큰 압이 들어가면 이쪽으로 빼줘 버리는 거죠. 릴리프 타입이에요. 따라서 77번에는 2번이 되겠죠. 펌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리는 것은 피스톤 펌프는 피스톤을 경사판, 캠, 크랭크 등에 의해서 왕복 운동시키고 액체를 흡입 쪽에서 토출 쪽으로 밀어내는 형식의 펌프이다. 오늘 왕복동 펌프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죠. 레이디얼 피스톤 펌프는, 회전형 피스톤 펌프는 피스톤의 왕복 운동 방향이 구동축의 거의 직각인, 그렇죠.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뭐, 이 축이 있으면 이 축에 피스톤이 이렇게 이 레이디얼 방향으로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동축의 거의 이 직각인, 구동축이 있으면 여기 직각이죠. 피스톤 펌프이다. 기어 펌프는 케이싱 내에 몰리는 2개 이상의 기어에 의해서, 기어가 이렇게 2개, 액체를 흡입 쪽에서 토출을 밀어내는 형식의 펌프. 맞죠? 터보 펌프는 덮개 차를 케이싱 외에 회전시켜서 액체로부터 운동 에너지를 빼서 액체를 토출하는 형식이다. 덮개차 케이싱 외에 회전시켜서 말이 좀 이상하네요. 4번 틀렸어요. 채터링 현상이라는 것은 내부에서 소음이 발생되는 거야. 자려 진동이 일어난다거나
적절하지 않은 것은 소음을 수반할 수 있고요. 자리 진동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감압 밸브, 릴리프 밸브 등에서 발생한다. 79번. 압력 속도 변화에 의한 것이 아닌 스프링 강성에 의한 것이다. 채터링이 스프링 강성에 의해서 채터링이 일어난다. 압력 속도 변화에서 일어나죠. 스프링 강성보다는 압력 속도 변화에 따라서 채터링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감압 밸브의 압력의 문제로, 릴리프 밸브 압력 문제로 인해서 채터링이 일어날 수 있다. 압력이 제대로 기준 압력보다가 높거나 낮으면은 정상압이 안 되면은 채터링이 일어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높으면 일어나냐, 낮으면 일어나냐. 높으면 일어나겠죠. 높으면. 그림과 같은 유압기호의 명칭은 경음기, 소음기, 아날로그 변환기. 80번에 아날로그 변환기. 아날로그 변환기. 예, 이렇게 해서 풀어봤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납시다.